저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공지능 AI 등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풀어보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스승님의 해안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인류의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무엇이 교육인가, 아직까지 교육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이 안 돼가 있고 이게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은 없습니다. 근본부터 이야기하면 교육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았고 발전하지 않아서 교육의 진가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만일에 교육이 진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 질서가 바르게 돌아가고 아래 위가 있어지고 근본적인 바른 사회가 만들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사회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풀어봐야 될 때가 정확하게 온 거죠. 그러면 교육은 무엇인가? 이 근본부터 우리 따져가자. 답부터. 교육은 뭐냐면 인성교육이 교육입니다.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제일 밑에서는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애절교육. 이거는 교육입니다. 애절교육. 그 다음 중간에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청년이 됐을 때는 인성교육을 갖추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청년이 돼서 사회로 나오면 사회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교육입니다. 애절과 인성과 사회교육, 이것이 아직까지 지구촌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민족이 태어날 때 배웠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걸 찾아내어서 이거로 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인류가 아직까지 생산 안 한 것. 그래서 우리가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배우러 들어갔을 때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부터 가르쳤어요. 몽디를 들고 그걸 뼈속에 잡으려고 입으로 지금 직접 짓거리게 했던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같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들이 할 일이 다르다 이 말이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고 조상들이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들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너희들이 소질을 발전시켜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한 것이 법체를 만들어라. 법이 없으면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인류는 아직까지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저마다 여기에 붙었다가 우리끼리 살다가 너한테 붙었다가 서로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건데 독립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독립이 됐나요?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으로 태어난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 지금 지식인들이 됐죠.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사적 사명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라. 이렇게. 교육의 본질이 뭐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을 찾으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갖고 이걸 갖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법의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래 인류의 지도력을 갖게 된다. 요 소리를 한 거예요. 교육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나라의 교육을 반드시 찾아서 이루지 못하면 인류의 지도자가 안 됩니다. 요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본을 알면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진리를 찾아서 이 진리로 인류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지혜가 열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장을 해갖고 사람이 될 때는 지혜를 열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냐? 진리 같으면 교회에서 나와야 안 되나? 절에서 나와야 안 되나? 무슨 도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사회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진리를 조금 그냥 만져보자고.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 건지까지는 내가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 작업을 할 거지만 순식간에 일어나게끔 해줄 거지만 진리는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냐. 원래 이게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담은 게 진리냐? 아니에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불경에 담아놓은 것도 지식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도경에도 전부 다 좋은 말을 찾아서 지식을 꺼내놓은 거로 어떻게 나열을 해놨던 겁니다. 그럼 사회에 우리가 지금 교육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갖추는 지식도 인류가 이때까지 만들어 나열해 놓은 지식이에요. 그럼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냐?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 질량이죠, 이게. 지식의 질량이 좋아짐으로써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사회가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생산을 어떻게 한 거냐.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이쪽에 저 지구촌에 와서 생산을 한 것이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촌에 와가지고 수천 수만 년 동안 뭘 했냐? 지식을 생산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지식 속에서 다 나온 그 전부 다 이런 부산물이지. 그런 기술도 부산물이에요. 모든 건 지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희생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신도 못 만들고 동물도 못 만들고 대우주 어디서도 지식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촌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맞춰가며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것이 연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보충을 조금 넣어야 돼요. 또 인간은 뭐냐? 인간은 물질 에너지 육신과 비물질 에너지 신. 물질 에너지 요 물질 에너지가 요 저 육신. 비물질 에너지가 신들. 이것이 개체 신들이 융합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신들이 육신에 들어왔어요. 이건 개체 신. 육신을 빚은 거는 그럼 이 육신은 뭐냐? 이거는 신 중의 신의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
물질이라는 것은 대우주에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일신. 물질은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육신도 그 세포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신하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신을 이야기하는 개체신들,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들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익혀버리면 이거는 물질 에너지의 아주 전지전능 하나의 에너지, 온 인류, 온 우주 모든 것의 이 에너지 자체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려면 여기에다가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성물도 전부 다 하느님의 세포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내 자신, 영혼, 신, 요게 여기로 들어와서 융합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걸 모르면 나 자신을 못 찾아. 그래서 나는 죽는 놈이냐? 너는 영혼이 죽지 않는 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게 100년 안팎으로 하는 거예요. 100년 안팎으로 이 연장을 받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무엇을 하느냐? 지식을 생산하는 거다. 많은 문화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와 지식을 생산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문화를 생산을 하는 때는 인간이 희생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희생을 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수 없는 시간 동안 해가지고 5,000년 동안 마무리를 해서 1,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 2차 대전 때,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식과 문화가 준비를 하는데 30%에 왔을 때, 30% 질량이 만들어졌을 때,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지구촌을 한번 흔들어서 모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갖고 이제 30%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이 지구촌의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홍익인간 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인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인류에 일으키는 지식을 앞으로 만져서 이 모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30%에 이루어놓은 지식의 씨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디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그래가지고 지식의 요람이 되는 것이 학교라고 하는, 여기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생산한 겁니다. 근데 학교를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유치원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가 많은 학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대학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게 딱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왔는데 20년 동안 지식의 요람에서 전부 다 큰 거죠. 지식을, 인류에서 가져 들어온 지식을 전부 다 흡수한 거예요. 우리가 민족성을 다 놓고, 그거는 조금만 우리가 줄만 달아놓고 전부 다 세계가 일으켰던 모든 나라들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갖고 들어온 게,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게 대한민국입니다. 최고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좀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식이 들어와도 안 배우려고 그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운용하는 원리가. 그래서 조금 잘 살면 니나 공부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그래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 유행이 되느냐? 배워야 산다. 이 나라에 온통 그 말을 했습니다. 배워야 산다. 우리가 가난하고 침략당하고 의심여기고 못 사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렇다. 온 국민의 이제 교육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럼 지식인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육은 진리로 교육받는 것이고 지식은 인류가 이루어놓은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요거 안 풀면 아무리 물어도 답 안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지식인으로 다 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업도 그만큼 노력해가 키운 거예요. 사회도 그만큼 노력해가 키운 거예요. 모든 노력을 해갖고 키운 조직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 과거에 대학 나온 사람들 이 생각 잘 해보십시오. 대학을 딱 나오면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최고 질량이 좋게 갖춘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이제부터 이 사회가 기업들이 또 정부 조직이 전부 다 대학까지 해가 지식을 잘 갖춘 사람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갑니다. 이걸 다 뽑아간 데가 어디냐? 조직이 기본적으로 큰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뭐를 차려놨느냐? 연수원을 마련합니다. 이제 연수원을 마련해놔놓고 지식인들을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연수원을 지어놓은 데서 빼가고 그런 조직들이 기업이 다 빼갑니다. 이제 연수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뭘 했어야 되느냐? 먼저 갖춘 지식을 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갖고 다 갖추었으니까 이 연수원들에 가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인류가 살아나갔던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추었으니까 요 안에서 짜야 되는 이게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이 논리 아닐까? 자기 식이 아닐까? 지식.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 안에서 새로운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이 요것을 신패러다임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이것이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게 교육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가리킬 수 있는 이 본질의 법체가 됩니다. 법. 이걸 보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식한 사람이 진리를 득한다? 우리는 착각을 해. 그것도 너희 논리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류의 지식은 전부 다 이때까지 생산을 해서 인자 다 갖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을 연구를 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못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서 진리가 안 나왔다라는 소리고 진리가 나오면 점검을 누가 하느냐? 누군가가 점검을 합니다, 이제. 점검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으면 정확하게 점검을 딱 하면 이걸 진리라고 해가지고 진리는 무엇이냐? 자연의 이치와 맞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지구촌에 이걸 만질 때가 됐으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을 지금 찾아야 되네. 그럼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이 답을 찾았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이치에 맞다 해.
이걸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교육을 받아서 지혜를 열어갖고 세상을 보고 우리 마지막 일생을 살아서 이제 이 지구촌에서 떠나는 해탈 시대, 윤회가 끝나는 인간 육신으로 두 번 다시 지식을 생산하러 오지 않는, 또 지식을 만지러 오지 않는 해탈 시대, 우리는 신으로 돌아간다. 인간 육신을 두 번 다시 받아갖고 지구촌에 오지를 못하는, 이걸 보고 홍익인간 시대, 이걸 보고 홍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촌은 신들의 거대한 학교입니다. 신들의 거대한 학교고 신들의 거대한 연구소가 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시간 동안 윤회를 하면서 우수한 사람들을 배출을 했고 계속 윤회하면서 최고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태어난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최고 우수한 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이다. 인간은 신과 신들을 융합시켜 놓은 것, 자연의 에너지를 융합시켜 놓은 게 인간입니다. 이걸 못 풀면 과학도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철학도 이 이상 발전이 없고. 왜?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논리로만 끝까지 와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구촌입니다. 좀 이 근본을 물어가니까 너무 방대하고 크죠. 그래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어. 나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답을, 이야기를 내가 풀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해되게 해줘야 되니까. 답이 있다고 그냥 진리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진리를 이야기로 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발전시키죠.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